안녕하세요. 이투천연서입니다. 오늘은 3월 학평 끝나고 나서 간단한 3월 학평이랑 관련된 얘기와 함께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해야 되는지 약간 혼란에 빠져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죠? 3월 학평 치고 나서 사회문화나 생활관리 같은 과목들 성적이 잘 안 나왔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약간 좀 기세등등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친구들 대해 가지고 3월 학평 이후에 사문 생윤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 TCC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엄청나게 대단한 내용은 없고 기본적으로 3월 학평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바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길지 않을 겁니다. 3월 학평 난이도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한 중상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이 44점 정도로 나왔고 사실 고3들이 치는 모의고사, 재수생들은 끼어들지 않은 그런 모의고사라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도표통계 문제 숫자가 조금 올라갔고 여기는 적혀있지는 않지만 개념 유형들 중에서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던 혹은 작년 평가원 문제에 나왔었던 최근의 기출문제 유형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그간에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가 확실하게 돼 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약간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도 있을 거고 타임어택에 약간 압박감을 느낀 친구들도 좀 있었을 겁니다. 이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아마 조금씩들 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이 42점으로 나오는 건 이제 고3들만 치는 모의고사라고 해도 확실히 낮게 나온 편이고 실제로 N수생들 같은 경우에도 쌤한테 와가지고 쌤 이번 모의고사는 조금 어렵던데요? 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특히 킬러 주제들에서 사형제나 뭐 분배정의나 약간 이런 소위 말하는 킬러 주제들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3 친구들 막 개념을 끝낸 친구들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좀 자세한 얘기들은 쌤이 사회문화랑 생활관리 TCC를 각각 하나씩 또 찍을 거니까 3월 학평 총평이랑 관련해 가지고 그걸로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거죠. 지금부터 이제 뭐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3월 학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점수는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3월 학평을 치고 나서 많은 친구들이 쌤 3월 학평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던데요 말하면서 막 걱정을 해요. 쌤 근데 제가 이번에 점수가 약간 개차반인데 이 느낌의 점수가 그대로 수능까지 가면 어떡하죠? 라고 상담을 많이 해오는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100%는 아니지만 국영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한 12년 동안 쌓아왔던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쌓아온 국영수 공부를 지금 우리가 고3 때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예전부터 해왔던 쭉 이어왔던 그 공부가 지금 와가지고 모의고사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단기간에 엄청 빠르게 뒤집을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갈릴 수 있고 쌤 같은 경우에 국영수는 그래 뭐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간들에 비해 가지고 나머지 1년을 빡세게 공부한다고 해서 완벽한 역전이 가능하냐 그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국영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단기간에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영수가 3월 학평 점수가 수능까지 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그런 과목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회탐구 공부 여러분들이 빨리 해봤자 2학년부터 합니다. 2학년부터 내신 공부 이런 거 하나 했었을 거고 만약에 2학년에 내신을 사회문화나 생활관리로 치르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뭐 사탐런을 했다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사탐 과목을 선택 안 해가지고 그 과목들이 특히 사문생윤을 선택 안 해가지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공부 안 해본 친구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거의 다들 비슷비슷하게 해봤자 2년? 좀 짧으면 1년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속성으로 실력을 올려가지고 승부를 보는 그런 장이란 말이지. 사회문화나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단 말이야. 물론 기본적인 언어 능력,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년 동안 하는 공부가 결국은 성적을 완전히 갈라버리기 때문에 3월 학평 성적이 절대 수능까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월 학평 때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막 4등급, 5등급, 더 아래로 막 6등급 이런 점수가 나오는 막 20점대 이런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도 빡세게 쌤이랑 같이 커리큘럼 밟아가지고 수능까지 갔을 때 만점 나오는 경우 쌤이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당장의 점수보다 중요한 것들은 실제로 치는 첫 모의고사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겪었는가. 특히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압박이 되게 심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조금씩 느꼈을 텐데 이거 내가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내는 게 좀 버겁네.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특히 한 30분 거의 다 지나가는 동안 20문제 중에 한 17문제밖에 못 풀었어. 한 18문제밖에 못 풀었어.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항상 부족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겪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그 문제에서 내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이 문제는 좀 더 빨리 풀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시험을 복기하는 거죠. 앞으로 있을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틀린 문제들이 있어. 특정 주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주제들마다 내가 이해가 되게 낮은 주제들이 눈에 띄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들을 체크하다 보면 내가 유독 자연과 인간윤리에 약하구나, 혹은 사형제에 약하구나, 분배제도에 약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눈에 띄는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혹은 유형들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거랑 관련된 생각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겨울방학 기간에 개념 공부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냈는지를 보여주는 이 시험을 분석하면서 내가 이 개념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을 텐데, 아마 대부분의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친구들은 지금쯤은 아마 보통 개념 공부가 끝났을 거거든. 물론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긴 할 거야, 그치? 그런 친구들은 좀 논외로 하고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되고, 그 전에 개념을 공부했는데도 이번에 3월 학평에서 여러 가지 약점을 드러낸 친구들은 그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문제풀이 훈련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빨리 풀지 못하는구나, 혹은 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되게 약하구나,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논리가 이해도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남은 한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을 많이 공략을 해나가면은 실제로 수능에서 50점 혹은 1등급의 점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사실은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 기본학습 방향입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개념 완성을 끝낸 친구들이 좀 많을 거예요. 만약에 개념 완성을 안 끝냈다 그럼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적어도 4월에서 한 5월 중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개념 완성을 다 끝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는 거 결코 빠른 게 아니거든요. 늦다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셨다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에 최대한 한 주마다 2주차 정도의 수업량을 들으면서, 쌤 인강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한 7강에서 6강 정도는 들어주시면서 최대한 빠르게 따라오면은 한 4주에서 5주 정도면은 웬만한 커리큘럼은 다 끝날 거란 말이지. 저스티스 개념 완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게 개념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따라오시고, 이미 개념을 다 끝낸 친구들,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동안에 개념 완성을 다 하셨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N회독을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개념 완성 커리큘럼을 체크하면서 특히 집단과 조직,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 이런 내용들, 특히 어려운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셔야 되고요. 도표 통계랑 관련해서 좀 본격적으로 훈련을 들어가셔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은 암기거든요. 일단은 사회문화가 사실 사탐 과목들 중에서 암기량이 거의 제일 적은 편에 속하는 과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빨리 푸는 게 불가능해요. 이번에 아마 느낀 친구들 되게 많을 거야. 내가 이 문장을 딱 보고 나서 이게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실제론인지 명목론인지 진화론인지 순환론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빠르게 못 알아채는구나. 여기서 시간이 막 2초, 3초 정도라도 더 걸리게 되면 그게 쌓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도표 통계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암기부터 빡세게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개념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야지 뒤쪽에 도표 통계 문제도 풀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개념 유형을 빨리 풀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평균적으로는 1분 안에 무조건 풀어내겠다.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30초에서 40초, 좀 어려운 문제는 1분 30초에서 2분까지 걸릴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평균적으로 개념 문제 한 17개에서 16개 정도는 무조건 1분 안에 풀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표 통계랑 관련해서 기본적인 원리 학습, 그리고 유형별로 인구 부양비 문제면 인구 부양비 문제, 복지제도 문제면 복지제도 문제, 계층 이동 문제라면 계층 이동 문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문제 훈련을 좀 하시면서 도표 통계 문제에 익숙한 나의 뇌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미리 만들어 놓지 못하면 도표 통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심지어 그게 기출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 시간을 갉아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회문화랑 관련된 앞으로의 기본적인 학습법이 될 거고, 앞으로 한 향후 3, 4개월 정도는,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향후 3, 4개월 정도 기출문제를 빡세게 분석하고, 좀 더 지나가면 EBS 연계교재, 수능특강, 지금은 수능특강까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6월부터는 이제 수능 완성까지도 나올 텐데, 그 너머로 이제 넘어가면은 수특수안을 묶어가지고 분석하는 커리큘럼도 쌤이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킬더 킬러라고 해가지고.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출문제 분석으로 좀 빡세게 들어가셔야 돼요. 당연히 암기도 해야지. 암기도 하면서 이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사실 암기하고 복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개념을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주요 서상가들이 주로 어떤 단어를 쓰는지, 칸트의 적언명령, 도덕법칙, 이런 거 너무너무 쉬운 거고,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대략 어떤 단어, 뭐 일반 의지라는 단어니 혹은 공적 인격체라느니 이런 단어를 어느 상황에서 언제 쓰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실 훨씬 중요한 건 논리적 이해지. 논리적 이해.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쌤의 모든 커리큘럼을 통틀어가지고 쌤이 가장 강조하는 단 하나, 사회탐구는 결국 이해해야지 제대로 풀 수 있는 과목이다.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생활관리 같은 과목에서는 이 사상가가 어떤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이 주장의 근거는 뭐고 전제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까지 한 스토리로 쫙 이어가지고 정리를 해놓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스토리 중간중간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선제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시문 같은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논리적인 이해를 다시 한번 다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사실 우리가 개념완성에서 이미 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개념완성 내용이 잘 기억 안 나시는 친구들은 꼭 저스트디스 개념완성 N회독 하시고요.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텍스트 하나도 빼놓지 말고 꼼꼼하게 보면서 이해가 안 가거나 암기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쌤이 인강 다시 틀어가지고 그 부분만 좀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듣는 방식으로 N회독하라고 쌤이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6월 평가원 전까지는 저스트디스 개념완성 3회독 정도까지는 생윤사문 가리지 않고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로 많이 드리죠. 그리고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개념완성이 끝났고 3월 학평도 쳤고 그럼 이제 다음 커리큘럼으로 쌤이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기출의 베타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주요 기출 문제의 선지와 제시문을 진짜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결국 앞으로 수능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선지들이 나올 거예요. 100%. 그렇게 본 적 없는 선지들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 결국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에 있는 제시문 혹은 1, 2, 3, 4, 5번의 선지, 이런 데서 결국 근거를 들어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까먹고 넘어가기 쉬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이 제시문이랑 관련된 부분, 맨 위에 이렇게 길게 그리는 거, 갑, 을, 병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는 거, 그 내용들을 잘 읽어가면서 이해를 할 정도로 이해도를 높여놓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선지를, 처음 보는 선지를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아예 모르겠어, 이런 느낌의 어떤 벽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기출 문제를 다시 보면서, 다시라기보다도 이제 기출문제를 전반적으로 쫙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출문제에는 특히 제시문들을 읽어보면서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나? 피터 싱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롤스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아, 그거 개념완성 때 배웠던 이런 논리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구나. 혹은 개념완성 때는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이 제시문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좀 학습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소소하게라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3월 학평을 쳤다고 해가지고 큰 고비 하나 넘었네, 당분간은 좀 공부 안 하다가 한 6월 넘어가면서 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요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회문화나 생활교육 둘 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는 문제풀이 훈련 능력을 계속 올려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는 논리적인 이해를 놓치지 않고 계속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중간에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주 소소하게라도 일주일에 다만 한 3시간에서 5시간이라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실전 감각 혹은 논리적인 이해를 까먹지 않게끔 계속 좀 훈련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3월 쳤으니까 한번 전범위 돌렸으니까 개념 완성했으니까 요 정도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때 반드시 조금 좀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좀 대가리가 깨지는 약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꾸준히 좀 공부를 해나가셔야 6평이나 9평에서도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고, 그걸 쭉 이어가지고 수능까지 가져나가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끊지 마. 꾸준히 그냥 하세요. 계속 꾸준히. 그리고 사실 그렇게 꾸준히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막 개인적으로 이때 뭘 하지, 이때 뭘 하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게끔 쌤이 사실 인간 커리큘럼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실은 쌤의 인간 커리큘럼을 매 주차마다 수강해 나가면서, 어차피 쌤은 1년 커리큘럼 과정을 쭉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쭉 1년 동안 쌤 커리큘럼을 따라오면서 쌤이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혹은 TCC 같은 거 찍어가지고 요땐 요걸 해, 요땐 요걸 해 라고 지시해 주는 걸 그대로 별 생각 없이 따라 하셔도 무난하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머릿속에 확실히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1년 마스터 플랜은 대략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지. 사회문화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개념 완성을 끌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표 통계 마스터하는 과정이 이제 4월에서 5월까지 있어야 될 거고, 그 이후에는 5월에서 한 8월 정도까지 이제 기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특히 문제 유형별로 내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그게 도표 통계 유형일 수도 있지만 개념 유형들 중에서도 예, 아니요, 막 이런 식으로 점수형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 좀 빡센 거, 알고리즘 형태로 나오는 문제, 가정형으로 나오는 문제,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기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자체 제작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냐 그런 것들을 훈련해가는 과정이 5월부터 8월까지 있어야 되고요. 9월이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6평이랑 9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빡세게 실전 훈련,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해나가는 게 일반적인 마스터 플랜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생윤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6월까지는 기출문제를 좀 빡세게 보셔야 돼요. 사회문화보다도 생활관리가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엄청 중요하고 이 기출문제 안의 내용만 확실하게 이해를 해도 수능에서 나오는 선지를 거의 그냥 맞출 수 있다라는 수준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있는 제시문들 선지들 빡세게 분석하는 과정이 4월에서 6월까지 쭉 이어지고 그 이후에 6월에 이제 수능 완성이 나오고 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EBS 연계교재, 수특이랑 수학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좀 어려운 내용들, 지엽적인 내용들, 심화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랑 관련된 어떤 공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한 커리큘럼도 쌤이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9월 넘어가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사회문화랑 똑같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느 부분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쌤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면 3월 학평 직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커리큘럼으로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커리큘럼인데 앞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하면 이제 완강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도표 통계랑 관련된 커리큘럼, 킬 더 킬러라는 커리큘럼입니다. 도표 통계의 실마리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표 통계랑 관련해서 5개념 같은 거 없이 어차피 이건 수학적인 원리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5개념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고 사실상 평가원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6월, 9월, 수능 이런 것들을 한 5개년에서 6개년 정도 단위로 싹 정리하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흐름을 파악하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정리하고 실제로 우리가 배워놓은 이 원리들이, 실마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적용되는지 보여드릴 거고 가장 친절하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 중학생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짜 기초 중에 기초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가 수학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서 사회문화가 겁나요 이런 친구들도 겁 가지지 마시고 그냥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와가지고 들어보면은 아 대략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원리구나라는 거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되게 친절하게 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쌤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걸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 문제 안에서 어떤 원리를 적용해야 될지 힌트를 찾아내는 방법도 쌤이 자세하게 설명해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도표 통계를 실수 없이 빠르게, 핵심은 이거잖아. 결국은 계산 같은 데서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실수 없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풀어내는 법. 그래서 쌤이 이 커리큘럼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보통 평가원이 내는 함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이걸 좀 빨리 풀려면 이런 꼼수도 좀 있어. 이런 약간 야매 팁도 있어. 그리고 정석적으로는 이런 방법들도 있어. 이런 것들을 교차해가지고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 그렇게 실수 없이 빠르게 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그냥 이제 도표 통계 문제들 쫙 나열해 놓고 이건 정석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정석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그거는 말 그대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해설지 주고 외우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시켜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쌤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거는 실제로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힌트를 보고 어떤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생각의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수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 다 진행하고 나면은 도표 통계랑 관련해서 별로 두려운 부분은 없도록 쌤이 만들어 주실 자신이 있으니까 특히 사회문화에서 도표 통계가 겁나는 친구들은 꼭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선된 기출 문제도 있고 자체 예작 문제도 여기 되게 많이 실려 있거든요. 문제 양 중에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자체 예작 문제로 구성이 돼 있고 요거는 쌤이 수업 시간에 종종 언급하는 쌤이 서울대 사회학과잖아. 쌤 친구 중에 서울대 통계학 박사과정 지금 끝낸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교수 임용 준비하는 그 친구랑 같이 교재도 만들고 수업도 만들고 문제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커리큘럼 준비한 거니까 전문성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친구랑 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야, 도표 통계 문제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이거 사회학을 다루는 건데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도표 통계 문제를 만드는데 쌤이 서울대 사회학과고 거기서 되게 빡세게 공부했었고 이 친구는 통계학 박사란 말이야. 그럼 누가 우리보다 잘 만들겠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 아주 고퀄리티의 문제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자체 예작 문제도. 그 이후에 9월 평가원이 이후에도 이제 모의고사들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 친구랑 같이 만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출의 메타라는 커리큘럼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출분석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관리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기출문제를 빡세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노 단위로 뜯어서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하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들 중에 한 500개 뽑았어요. 보통 시중에 있는 유명한 이제 기출문제집들이 보통 한 700개에서 한 800개 정도 하거든요. 쌤은 그 중에서도 쓸데없는 문제는 다 날리고
중요한 문제들은 그냥 싹 다 뽑아 놓은 게 한 500개 정도의 분량으로 줄여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친구들은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 같은 거 따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쌤 커리큘럼 보셔도 충분히 기출문제랑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쌤이 이 안에 다 담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커리큘럼 안에서 기출문제를 다 분석하겠다라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5개념 없이 생활관리 같은 경우에는 5개념이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막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설을 할 때 철저하게 원전을 기반으로 하되 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범위 안에서만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지엽적으로 설명하거나 지엽적인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수업하는 걸 좀 극혐하는 편이거든. 왜냐면 수능에 나오지도 않을 건데 사상과 원전에 있는 문장들 아무거나 뽑아다가 어려운 선지랍시고 이렇게 딱 내버리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성적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결국은 평가원 교육과정 안에서 놀아야 되고 기출문제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EBS 연계교재의 범위 안에서 출제되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딱 다뤄드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5개념 같은 게 딱히 발생할 일도 없어요. 너무 과도한 내용까지 다룰 일이 없다면은 그런 거랑 관련해서 뭐 과도한 내용을 좀 다룬다고 해도 쌤이 원전을 읽어봤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있겠냐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평가원 기출문제에서는 항상 매년 논란 같은 게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없으려면은 철저하게 평가원의 범위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걸 쌤이 수업 내내 강조하고 과도한 지엽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평가원에 나올 내용들만 쌤이 가르쳐 드립니다. 쌤이 가르쳐드리면서 요거는 나올 확률이 조금 적을 수도 있어, 요거는 나올 확률이 되게 많아, 이런 것들도 계속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출제됐었는지 혹은 수특수 안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고, 가장 꼼꼼하고 자세하게 이해시키는, 사실 또 쌤이 생활관리 강의가 좀 인기가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기출의 메타나 킬 더 킬러가 개념 완성보다 이후 커리큘럼이 좀 더 인기가 많거든. 그냥 이런 걸 들은 친구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쌤이 기본적으로 되게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딱히 언급하지 않거나 넘어가는 그런 논리들도 자세하게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생활관리 논리가 너무 어려워요, 좀 빡센 논리도 좀 배워보고 싶고 그런 빡센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실력을 쌓고 싶은데 그런 강의가 별로 없어요 라는 친구들한테는 이 강의를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개념 완성을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제시문들을 분석하면서 이 사상가의 논리가 대략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구나 라는 가이드라인을 쌤이 제시해 드릴 테니까 평가원 교육과정 출제 범위 안에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출제가 어떤 식으로 됐었는지 그런 것들을 복습하기도 하고 동시에 앞으로는 어떤 선지가 이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쌤이 직접 해드릴 겁니다. 제시문 보면서 요 내용들은 계속 기출됐던 내용이지만 요 내용은 아직까지 기출된 적이 없어, 근데 이게 롤스 서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별표 쳐놔, 이건 앞으로 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 지금까지 쌤이 수능에 나온 문제들 중에서 그런 거 예측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출 문제 안에서 꼼꼼하게 보다 보면 강사 입장에서는 다 눈에 보인단 말이지, 요 정도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대로 따라오시면서 쌤이 전달해 드리는 논리를 안에 체화시킨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 이 기출의 메타 안에서 물론 6월 넘어가면서 이제 킬 더 킬러라는 커리큘럼이 나와서 거기서 수특수안을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겠지만 요 안에서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올해 이제 EBS 수특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요 커리큘럼 안에다가 녹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심화적인 논리들을 반복적으로 이해시키면서 EBS 수특에 나와 있는 좀 지엽적인 얘기들까지 다루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의 커리큘럼, 킬 더 킬러랑 기출의 메타 넘어서는 커리큘럼은 5월쯤에는 사문 같은 경우에는 6평 대비해가지고 특강이 간단하게 있을 거고요. 모의고사와 선지 정리 같은 거.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쌤이 그냥 풀 거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가 더원 모의고사 그리고 넥스트 레벨 모의고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공개되는 아마 모의고사가 될 거거든요. 쌤이 보통 이때 모의고사 같은 거 좀 사기에 약간 돈이 부담스럽다 이런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한 6월 전에 모의고사 풀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강할 텐데 그 모의고사들 정도는 6평 전에 한 2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풀어주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도움이 되고 쌤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푸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Q&A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좀 학습도 되고 그럴 거니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만간 공개될 거니까 좀 체크해 주시고요. 타임어택이라는 정식 커리큘럼이 이제 인강으로 조만간 나옵니다. 6월에서 이제 8월까지. 그 6평이 끝나고 나서 한 2,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 6평까지 반영해야 되니까.
사회문화에서 이제 유형별 문제풀이를 본격 훈련하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 문제들도 풀어보고 자체 해석 문제도 풀어보고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문제를 빨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풀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1단원부터 문제를 쭈르륵 풀어나가는 방식으로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단 말이지. 1단원이나 2단원이나 3단원이나 4단원이나 그런 걸 가리지 않고 그냥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문제집이 쌤이 알기로는 시중에는 없습니다. 유형별로 모아가지고 해놓은 거. 알고리즘형이면 알고리즘 형태로. 점수형 문제, 예, 아니요, 막 이런 식으로 점수형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은 또 점수형 문제들대로. 뭐 일관된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 유형은 또 그런 문제 유형대로 해가지고 개념편, 도표 통계편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별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빨리빨리 많이 풀어보면서 본격적으로 훈련시키면서 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겠지.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이런 포인트들은 넘기고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는 커리큘럼이 될 거고 실제로 여기서 가장 많은 성적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9월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아까 전에 쌤이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로 들어갑니다. 더운 모의고사라고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일반적인 수능형 문제에 해당되는 모의고사도 쌤이 한 6회에서 8회 정도 낼 거고요. 넥스트 레벨 도표통계 모의고사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올해 6월부터도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줄까 하고 있는데 요거는 본격적으로 도표통계랑 관련된 모의고사 혹은 개념 유형 중에서 좀 어려운 모의고사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개념 유형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유독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 혹은 도표통계 문제 중에서도 유형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만 쉬운 문제들은 제끼고 좀 빡센 문제들만 반복적으로 좀 풀어보는 그런 모의고사 되겠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용 같은 경우에는 기출의 메타가 이제 4월에서 6월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문제 분석하는 커리큘럼이 6월까지 쭉 진행돼서 6월 평가원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끝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6월 평가원 이후로 한 2, 3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킬 더 킬러라는 커리큘럼이 진행되는데 사회문화 킬 더 킬러 같은 경우에는 도표통계랑 관련된 그 어떤 정리를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잖아. 생활관리 킬 더 킬러 같은 경우에는 심화 주제만 정리하는 그리고 EBS 수특수안을 좀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OX 선지들을 정말 많이 풀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도 복습을 시켜주겠지만 좀 심화적인 논리들을 많이 다룰 겁니다. 앞으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선에서 가장 어려운 논리들, 가장 어려운 선지들 이런 것들을 EBS 수특 수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까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실질적으로 만점을 목표로 할 때 필요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쌤 생용 커리큘럼 중에는 이게 제일 인기가 많은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면 이제 사회문화 마냥 더운 모의고사도 있고 풀 모의고사도 있고 넥스트 레벨 모의고사 여기는 이제 도표 통계가 아니라 킬러 주제 모의고사라 그래가지고 생활관리 한 7개 정도의 핵심 킬러 주제들이 있단 말이야. 분배정의, 사형제, 시민불복종, 사회계약론, 원조, 칸트의 평화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여러분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뭐 자연과 인간윤리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완벽하게 복습하고 제일 어려운 내용들까지 다루는 그런 파트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사실상 킬 더 킬러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킬 더 킬러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나서 그렇게 EBS의 지엽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나서 풀 모의고사 풀고 나서 넥스트 레벨 킬러 주제 모의고사로 이제 7대 킬러 주제 그것들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9월부터 11월까지 다 거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완벽한 실력을 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학평을 끝내고 나서 이제 마인드 세팅을 좀 어떻게 잡으면 제일 좋겠냐면은 차근차근 하지만 꾸준히 너무 마음 급하게 가지지 말고 그냥 쌤의 커리큘럼을 그냥 성실하게 따라오면서 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확실하게 단계적으로 쌓아 나가면서 당장 3월 학평을 치고 나서 4월 학평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수를 지금 당장 엄청 높게 받는 건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보통 지금 점수를 굉장히 엄청나게 높게 받는 친구들은 개념 완성을 정말 완벽하게 해놨거나 혹은 암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일 가능성이 보통 높은데 실제로 이거 6평이나 9평 가가지고 뒤집힐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6평, 9평에서 내는 문제는 3월이나 4월에 나오는 학력평가 문제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어려운 문제들도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선 지금 당장의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차근차근하게 단계별로 하지만 꾸준하게 매 주차마다 공부 시간을 확보해 나가면서 수능까지 달려가면 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쌤의 커리큘럼을 참을성 있게 꾸준하게
근면하게 맥시멈 이포트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따라와 주시면은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쌤이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점까지 가는 길로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릴 자신은 너무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실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한 7개월 정도의 시간, 8개월 정도의 시간 쌤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쌤은 조만간 본 강의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거예요. 지금까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